여러분, 세상에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보기도 전에 한계를 정해놓고 현실을 이유로 꿈을 접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사막 위 세계 최고층 빌딩 건설은 바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물도 없고 기반도 없는 끝없는 모래 땅, 바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을 바꾸고 낮과 밤의 온도차는 인간의 모든 계산을 비웃듯 예측을 무너뜨리는 곳. 그 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은 발표 순간부터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모한 도전을 받아들인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원도 적고 국토도 작은 나라에서 성장한 한국의 S사였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한 조건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길을 만들어낸 이 기업의 선택은 결국 세계 건설 역사를 다시 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 기술의 집념, 그리고 그 중심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완수한 한국인 기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막 위에서, 모래 위에서, 바람 속에서 그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국 기술의 진짜 힘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몇 년 전 두바이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여행객들은 늘 그렇듯 반짝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감탄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건물의 그림자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건물을 모래 위에 세운 걸까? 가이드도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프로젝트를 맡으려 한 기업은 많지 않았고 이 불가능한 도전을 현실로 만든 건 한국의 S사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더 고된 그리고 더 감동적인 기록들이었습니다. 당시 두바이 공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처음 공개된 설계도만 봐도 세계적 건설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요. 기반이 약한 사막에서는 건물의 무게가 고스란히 지반을 내려앉게 만들기 때문에 초고층 빌딩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S사 기술진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저 모래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이었죠. 사막의 모래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일정 깊이에서는 압력을 가하면 서로 강하게 밀쳐내며 단단한 구조를 형성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S사는 그 특성을 정확히 분석했고 그 결론이 바로 마찰말뚝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안반이 없는 땅에서는 안반을 억지로 찾는 대신 모래 자체가 빌딩을 떠받치도록 만드는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당시 외국 전문가들은 이론상 가능할 뿐이지 실제 건설에 적용한 사례는 없다며 끝까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S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식을 막기 위해 모든 말뚝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시스템을 완성했고 수백 번의 시험과 재검증을 거친 끝에 두바이 현장에 192개의 말뚝이 하나둘씩 박혀 들어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한 기술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 모래 위에 서면 바람 때문에 어제 세운 표식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자연과 정면으로 싸우면서 만든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인간의 한계와 부딪히며 진행됐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모래일 뿐이지만 한국 기술자들에게는 그 모래가 곧 새로운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상식을 뒤집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했던 S사의 기술자들에게 당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무엇이었냐고 물으면 거의 모두가 같은 답을 했습니다. 바로 확신이 없던 초반이었다고 말합니다. 설계는 완벽했고 실험 데이터도 충분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현실의 사막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울부짖는 모래의 소리, 발을 디딜 때마다 잔뜩 가라앉는 바닥, 붉게 달궈진 아침 태양 아래에서 계속 흔들리는 장비들.
어느 누구도 이런 환경에서 먼저 성공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솔직하게 말했죠. 기술적 계산보다 무서운 건 전 세계가 지켜보는 프로젝트의 첫 삽을 우리가 뜬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두바이 정부는 이 세계 최고층 빌딩을 국가의 상징으로 만들 계획이었고, 세계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 프로젝트를 보도했습니다. S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실수를 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한국과 한국 기술의 이미지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박과 부담, 책임감이 한꺼번에 몰아쳤지만 기술자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처음 말뚝을 박기 시작했을 때 사막의 기온은 체감 50도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장비가 너무 뜨거워 손으로 잡을 수 없어 천으로 수십 번 감싸야 했고, 모래는 열기를 머금어 스며드는 물마저 금방 증발했습니다. 그래도 작업은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모래를 흡입한 기계가 갑자기 멈춰서면 기술자들이 직접 장비 아래 엎드려 모래를 퍼냈습니다. 어떤 날은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측정 장비가 계속 오차를 냈고, 그때마다 기술팀은 스스로 장비를 더 강하게 고정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현장에는 매일 출근을 위해 왕복 2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젊은 기술자도 있었는데, 그는 가족과의 영상 통화에서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빠가 지금 만드는 건 너도 평생 자랑할 수 있는 일이란다. 그 한마디는 바로 이 프로젝트가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한국 기술의 이름으로 남게 될 역사적 도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초가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속 깊숙이 말뚝을 박는 작업이 반복되자 서서히 땅이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데이터는 오차 없이 안정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해외에서 온 감리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방식이 실제로 가능할 줄은 몰랐습니다. 외국 감리 책임자가 그렇게 말하며 두 손을 들었죠. 그때 S사 기술자 가운데 한 명은 속으로만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말뚝이 아니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우리의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는 사막 위에 묵직하게 박혀 세계 최고층 건물을 떠받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초 공사가 끝난 뒤 현장을 처음 방문한 두바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초를 밟아보며 믿기지 않는다. 이게 모래 위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말했고, 그 순간 한국 기술진들은 자신들이 이뤄낸 성취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자축할 시간은 오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기초는 이제 첫 단계일 뿐이었고, 앞으로는 더 빠르고 정확하고 위험한 공정을 거쳐 건물의 몸체를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초고층 건설은 1층을 올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가 전체의 완성 시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S사는 또 하나의 불가능한 목표를 스스로에게 내걸었습니다. 바로 3일의 한 층이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속도였습니다. 이 목표는 현장 엔지니어들마저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속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사는 다시 한번 자신들의 강점인 치밀함과 계획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모든 공정을 분 단위로 쪼개고 옥상 크레인 이동 시간, 자재 운반 동선, 근로자 휴식 시간까지 통합해 전체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현장 문제 해결력이 더해지자 기적 같은 속도가 실제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속도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만 만들 수 있다고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공정을 다시 리뷰하며 다음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방법을 찾던 현장 기술자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을 줄이면서도 오히려 스스로 더 강하게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올려야 한다. 세계 최고층 빌딩은 남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 거다. 그 순간부터 한국 기술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전 세계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기초공사 이후 시작된 본격적인 상승 공정은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와 기술의 한계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3일의 1층이라는 목표는 세계 어느 건설 현장에서도 시도되지 않은 속도였고 초고층 빌딩에서는 특히 더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바람은 살벌해지고 조금만 계산이 틀려도 건물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사는 이 불가능한 과제를 정면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비밀은 한국 특유의 정밀함과 조직력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일 새벽 4시 한국 기술진과 현지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날의 공정 계획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도면을 펼쳐놓고 시간 단위로 움직임을 조정하며 단 한순간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전 직원에게 스며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고층 건설은 체력이나 장비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머릿속 시계가 똑같이 돌아가야 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분 단위로 철저히 관리됐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는 시간, 양생 시간, 다음 층 거푸집을 올리는 시간과 위치. 그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듯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전체 일정이 흔들리고 조금만 빨라도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S사는 근로자들의 동선을 분석해 최적화했고 자재가 하늘로 올라가는 순서까지 자동화 시스템과 수작업을 결합해 정확히 통제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서가 하나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비로소 3일에 1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속도가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높이가 올라갈수록 근로자들의 공포도 커졌습니다. 바람은 건물의 중간 지점에서도 이미 돌풍처럼 몰아쳤고 정상부에서는 안전줄을 잡고 있어도 몸이 밀릴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올라갔고 한 번도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한국 근로자는 바람 때문에 철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외국 엔지니어가 무섭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섭죠. 그러나 누군가는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세계 최고층이 완성됩니다. 이 말 한마디는 두바이 현장에 있던 모든 외국 전문가에게 깊은 충격을 줬습니다. 한국인의 책임감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그들은 그때 처음 실감했다고 합니다.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공정 속도는 세계 건설업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S사의 공정표를 분석하며 이 속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해외 건설사들이 이 현장을 연구하기 위해 방문했고 한국인 기술자들이 만든 공정관리 시스템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군대의 작전 지휘를 보는 것 같다. 모든 인력이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된 것 같다. 이런 반응은 초고층 공사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이 엄청난 속도에도 사고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빠른 건설은 보통 위험을 높이기 마련인데 S사는 단 한 번의 공정도 안전을 비용과 속도보다 우선하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건물이 계속 높아질수록 두바이 시민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저게 완성될까? 라는 의심이 많았지만 어느 날 아침 건물은 전날보다 3층 더 높아져 있었고 또 다음 날에는 2층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속도를 한국인의 기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정부 관계자는 공식 행사에서 S사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건설 회사를 찾았고 그 이름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 직원들은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땀과 모래투성이로 버티며 했던 모든 고생이 그 한마디로 보상받는 기분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S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초고층 성장 공정을 완성하게 됩니다.
3일에 1층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총합이 전 세계 앞에서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인의 능력과 의지를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지금도 해외 건설 현장에서 교과서처럼 인용되고 있습니다. S사가 사막 위에서 만들어낸 이 놀라운 성취는 이후 세계 건설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 기술이 세계에서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결정적 장면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서서히 하늘을 향해 올라가던 어느 날, 현장에 있던 외국 엔지니어들이 동시에 숨을 삼키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높이가 점점 극한에 가까워지자 건물은 바람에 의해 미세하게 흔들렸고, 이 현상은 어떤 초고층 빌딩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모래 위에 기초를 둔 건물이라는 점 때문에 해외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혹시 정말 위험한 것 아니냐? 이 높이에서 이런 흔들림은 견딜 수 있을까? 현장 곳곳에서 이런 불안한 목소리가 속삭이듯 퍼져갔습니다. 하지만 S사는 이미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이 흔들림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 움직임조차 건물의 구조 속에 흡수되도록 설계해 두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외 엔지니어들에게 S사의 구조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흔들림이 바로 이 건물이 안전하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에 외국 엔지니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도면을 다시 펼쳐보며 설계 구조를 확인했고, 그제야 건물의 구조적 논리가 완벽하게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초고층 건물에서는 흔들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흡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사는 건물의 바람 저항 데이터를 수백 번 분석하며 최적의 형태를 만들었고, 건물의 외형이 점점 좁아지는 삼각형 형태를 취하도록 설계의 바람이 건물을 직접 때리지 않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내부 구조에 바람의 힘을 분산시키는 시스템을 적용해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건물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당시 세계 어떤 건축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었고, 초고층 건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S사는 한국의 고층 아파트 건설 경험, 수많은 초고층 구조 분석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이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 한국 기술자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그 흔들림 그대로 우리가 의도했던 움직임이었기 때문이죠. 이 말은 초고층 건설의 핵심을 꿰뚫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외국 엔지니어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건물의 흔들림 데이터를 직접 보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S사를 향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은 모래 위에서만 기적을 만든 게 아니었군요. 바람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높이가 600m를 넘어서자 작업 환경은 그야말로 인간이 버티기 어려운 극한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바람 한 번 불면 안전모가 날아갈 만큼 강했고, 온도 변화는 하루에도 30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엘리베이터나 장비 이동이 더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하루에 상당 시간을 이동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작업 속도는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근로자들은 묵묵히 그리고 정확하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추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든 작업 동선을 새로 설계해 이동 시간을 최소화했고, 바람이 가장 강한 시간대를 피해 공정 순서를 재배치하는 등 작업 환경을 가능한 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바람이 너무 강해 철골 구조가 휘청거리는 듯 보였던 날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작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한국 기술자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구조적 흔들림이 아니라 바람이 표면을 타고 넘어가는 현상입니다. 건물의 중심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감탄했고 현장은 다시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기술적 지식과 현장 경험, 그리고 흔들림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까지 겸비한 기술자들이 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요. 두바이 시민들이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도시 한가운데에서 하늘을 찌르도록 올라간 건물을 보고 놀란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또 높아졌어. 저 속도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한국 기술이란 참 대단하군. 이런 말들은 두바이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현지 언론도 매일 건물을 촬영하며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관광객들이 사막 한복판에서 건물의 성장 속도를 타임랩스로 촬영해 전 세계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건물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그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건 건물이 아니라 인간 의지의 상징이다. S사의 기술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며 잠깐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땀 흘리며 만든 철골과 콘크리트가 어느새 한 나라의 자부심이 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의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한국 기술이 세계와 경쟁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겠다는 것을요. 건물이 어느덧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높이로 올라갔을 때 S사의 기술자들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웠던 부분은 바로 콘크리트였습니다. 초고층 건설에서 콘크리트는 단순한 자재가 아니라 건물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부르즈 할리파와 같은 초고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를 얼마나 고르게, 얼마나 정확한 시간 안에 올릴 수 있는가였습니다. 일반 건물에서 쓰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S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했습니다. 그들은 고온의 사막에서 콘크리트가 너무 빨리 굳어버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온도를 철저히 통제하는 기술을 도입했고 시멘트와 자갈, 물의 배합 비율을 현장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절했습니다. 사막의 낮은 섭씨 50도에 가까운 온도를 극복하기 위해 콘크리트 트럭 내부에 냉각 장치를 설치하는가 하면 운반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모든 공정을 시간 단위로 맞춰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높이였습니다. 콘크리트를 계속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는 건물이 높아질수록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조금만 계산이 틀리면 펌프가 폭발하거나 콘크리트의 강도가 떨어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높이까지 콘크리트를 끌어올린 기록은 S사가 도전하려던 높이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야말로 전례 없는 도전이었죠. 그러나 S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들은 펌프의 압력 계산을 새로 정립하고 배관 구조를 수십 번 그려가며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지점까지 콘크리트를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해외 건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직접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콘크리트를 저 높이까지 안정적으로 올렸다는 건 세계 건설 기술의 판도를 바꾼 사건이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기록은 세계 신기록으로 공인되며 초고층 기술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 S사 기술자는 이 순간을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건물 하나를 올린 게 아니라 한국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당시의 감동과 고통, 그리고 끈질긴 의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길 콘크리트가 정상부까지 무사히 도달한 그 순간 현장 전체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누구도 함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 미묘한 침묵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죠. 사막의 바람도
뜨거운 태양도, 계속되는 불안과 긴장도 이 순간을 위해 버텨왔다는 사실이 한 번에 밀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확성이었습니다. 초고층 건물일수록 조금만 기울어져도 정상부에서 그 차이가 수십 센티미터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S사는 이를 막기 위해 레이저 측정 장비를 사용해 매일 건물의 수직도를 점검했습니다. 사막에서는 바람에 의해 장비의 오차가 늘어나기 쉬웠기 때문에 S사 기술진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측정값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비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기둥 위치가 단 1mm라도 외측으로 벗어나면 즉시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의 정밀함은 당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었습니다. 외국 엔지니어들은 S사의 측정 시스템을 보고 한국은 건물을 사막에 짓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 세우는 것 같다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정밀 관리 덕분에 건물은 800m 가까운 높이에서도 정확한 수직선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부르즈 할리파는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면서도 기울기 오차가 거의 없는 완벽한 구조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장 패널 설치 역시 극한의 작업 환경에서 진행됐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고도에서는 패널 한 장의 무게가 2배로 느껴졌고 작업자들은 현장에서 몸을 버티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S사의 근로자들은 패널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맞추며 건물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날은 바람 때문에 패널 설치가 중단될 뻔했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토대로 바람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대를 찾아내 공정을 재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작업량을 온전히 채우는데 성공했고 패널 설치는 일정에 단 한 번의 지연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기술과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지혜와 결단력 그리고 책임감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이처럼 건물의 조립과 마감은 기술적 정밀함과 인간적 끈기가 결합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높이였고 누구도 시도해 본 적 없는 공정이었지만 S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 모든 단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은 이후 세계 건설업계의 K건설 표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빠른 속도, 높은 안전성, 완벽한 정밀도. 이 세 가지는 부르즈 할리파를 통해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 기술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고 이후 세계 곳곳에서 S사와 한국 기업들이 초고층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건물의 외형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자 현장에는 또 다른 긴장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상부 작업이었습니다. 초고층 건설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기술적 난도가 높은 부분은 바로 맨 꼭대기, 즉 스파이어라 불리는 첨탑을 올리는 작업입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전체 높이 828m 중 상당 부분이 이 스파이어에 해당될 만큼 그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스파이어의 설치가 아예 다른 차원의 공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바람, 압력, 구조적 흔들림 모두가 평소보다 몇 배로 심해지기 때문에 스파이어 설치는 세계 어디에서도 가장 위험한 작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 공정을 책임진 사람들은 바로 S사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높이 700m를 넘어서자 작업자들은 매일 아침 하늘 위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위쪽의 기온은 지상보다 훨씬 낮아 바람이 얼굴을 때리면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드는 순간 금방 체온이 급격히 상승해 작업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체온 변화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이 밟고 서 있는 철골은 바람 때문에 흔들렸고 건물의 흔들림은 사람이 느끼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건물이 숨을 쉬는 것 같았다. 현장에 있었던 한 작업자가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매일 같은 시간에 장비를 들고 올라갔고
매일 같은 마음가짐으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층 건물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스파이어 설치는 건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이 공정에서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리면 전체 건물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었고, 한번 오류가 나면 구조적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S사는 스파이어 설치 계획을 수십 번 재검토하며 완벽한 작업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해외 엔지니어들도 이 계획서를 보고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건 처음 본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S사의 준비 과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 스파이어는 단순한 금속 구조물이 아니라 초고층 건물을 안정화시키는 거대한 장치였고, 사막의 강한 바람과 극한의 온도 차이를 견디도록 설계된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기록 영상 중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스파이어를 설치할 때 바람은 거의 태풍처럼 몰아쳤고 철골은 육안으로도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들은 침착하게 무전기를 통해 서로의 움직임을 조율했고 설치 각도 하나하나를 레이저로 측정하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바람 때문에 스파이어가 약간 흔들리자 모두가 긴장했지만 S사의 책임 엔지니어는 차분하게 데이터를 분석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지금은 안전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긴장한 근로자들은 다시 집중력을 되찾았고 작업은 다시 안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순간은 현장에 있던 외국 엔지니어들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은 극한 상황에서조차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고 감탄했습니다. 스파이어가 마침내 제 위치에 정확히 고정되던 순간 현장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무전기 너머로는 짧은 숨소리만 들렸고 누구도 바로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임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스파이어가 정상에 안착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현장의 모든 작업자들은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몇 명은 헬멧을 벗어들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없이 눈을 닦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해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시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한국 기술의 이름을 새긴 것입니다. 어느 외국 엔지니어가 그날 밤 일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층 건축 현장에 있었지만 오늘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 높이보다 더 위대했다. 이 기록은 지금도 현장의 전설처럼 남아있으며 부르즈 할리파의 마지막 한 층이 완성되는 순간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어 설치는 단지 건물 완성의 순간일 뿐만 아니라 S사 내부에서도 잊을 수 없는 감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가족을 거의 보지 못했던 근로자들, 매일 바람과 사막 열기 속에서 버틴 기술자들, 밤새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공정의 안전을 점검한 엔지니어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설치를 보며 서로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모래 위에서 세계 최고를 해냈다. 스파이어가 완전히 올라가고 건물이 정식으로 세계 최고층의 자리에 올랐을 때 현장은 잠시 동안 믿을 수 없는 고요에 잠겼다고 합니다. 모래바람이 불어도 장비가 움직여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하리만큼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웃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이어진 고된 작업, 사막의 바람과 뜨거운 태양, 수없이 반복된 검증과 실패와 수정. 그 모든 시간을 견딘 사람들에게 그 순간은 말 대신 심장이 천천히 뜨겁게 올라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요 속에서 현장 감독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한국인들은 진짜 기적을 만드는구나. 그 말은 속삭이듯 작았지만 현장의 모든 한국 기술자와 근로자들에게는 폭발처럼 가슴을 울렸습니다.
공사 초기부터 끝까지 현장을 지킨 두바이 정부 관계자들도 그들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완공 직후 열린 내부 검수 회의에서 한 관계자는 감탄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완성되면 장관이 서명하는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달랐습니다. S사가 기초를 세운 그 첫날부터 이미 이 건물은 특별했습니다. 이 말은 곧 국제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고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 기술을 새로운 세계 기준이라고 칭했습니다. 특히 외국 전문가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문제 해결 속도였습니다.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돌발 상황이 발생했고 수백 미터 상공에서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장비 고장이 갑자기 발생하고 예고 없이 바람이 세지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콘크리트 타설 계획이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S사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마치 준비라도 되어 있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날은 레미콘 차량의 온도 유지 장치가 고장나 콘크리트를 폐기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한국 기술진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냉각 장치를 대체하는 장비를 만들어내어 공정을 멈추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해외 엔지니어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정해진 매뉴얼만 따르는 게 아니라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외국 근로자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인들의 태도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한국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뿐 아니라 주변 작업자들의 안전까지 챙기며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철골 작업 중에도 상대의 안전줄을 먼저 확인했고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순간에는 서로의 시선을 맞추며 준비됐나? 라고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날씨 속에서 누군가가 탈수 증상을 보이면 자신이 마실 물을 아끼지 않고 건네주며 이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외국 근로자가 고열로 쓰러졌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즉시 작업을 멈추고 그를 그늘로 옮겨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 근로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단지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현장의 분위기는 두바이 시민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한 시민은 건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늘 조용했고 늘 치밀했으며 늘 정중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 도시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현지 방송에도 실렸고 많은 사람이 한국 건설 문화에 대해 처음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건물의 최종 외관이 완성되는 순간 현장에서는 역사적인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스파이어를 등지고 서 있는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얼굴은 모래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이 사진은 S사 내부에서도 상징적인 이미지로 남았고 이후 회사 건물 곳곳에 걸리며 새로운 기술자들에게 S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려주는 교육 자료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건물이 완성되면서 외국에서 입사 제안이 쏟아진 S사 기술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국가는 우리의 초고층 프로젝트도 맡아달라며 막대한 연봉을 제시했고 어떤 국가는 국가의 전략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술자들이 S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우리가 만든 것이지만 그 기적은 S사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와 함께 더 많은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세계 최고층의 기록이 아니라 한국 기술자들의 정신과 혼이 빚어낸 작품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정신이 있었기에 사막 위에서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르즈 할리파 프로젝트가 완성된 후 S사 본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감사 편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지어줘서 고맙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두바이 시민이 직접 보낸 것이었고, 어떤 편지는 공사 기간 동안 S사와 함께 일한 해외 근로자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건물의 완성보다 더 뜨거운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근로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존중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당신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한국 기술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르즈 할리파가 공식 완공된 날 두바이에서는 성대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귀빈들, 언론들, 건설 전문가들은 눈앞의 건물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마지막 순간 두바이 정부 고위 인사가 무대로 올라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S사가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건물은 한국인의 정신이 세운 것입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관중석에 있던 한국 기술진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박수보다, 그 어떤 상보다 그 말 한마디가 더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사막에서 버틴 자신들의 땀과 노력이 이 한마디로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완공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한국 기술이 사막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고 보도했고, 유럽 언론은 모래 위에서 기적을 만든 나라, 한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일본의 한 건설 전문 잡지는 이제 초고층 건설의 기준은 한국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초고층 기술은 미국, 일본, 유럽이 주도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 프로젝트 이후 세계의 중심은 분명히 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S사가 있었고, S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초고층 건설의 절대 강자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세계의 인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 스스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해외 뉴스에서 부르즈 할리파 이야기를 보며 저게 우리나라 기술이야? 라고 놀랐고, 많은 청소년들이 나도 저런 건물을 짓는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이 단순히 국내 인프라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기록을 쓰는 기술로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S사 내부에서도 이 프로젝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즈 할리파를 완성하기 전에는 자체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끝난 뒤 모두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고 그 어떤 나라와도 기술로 경쟁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유산은 단지 건물 하나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S사는 세계 곳곳에서 초고층 빌딩과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했으며 여러 나라에서 우리도 사막 위 기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부르즈 할리파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외국 근로자들 중 일부는 한국으로의 취업을 희망했고 실제로 몇 명은 한국 건설사에서 새롭게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S사에서 배웠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태도는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요. 이러한 말은 한국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어떤 존경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두바이의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퍼졌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이 짓는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 짧은 문장은 한국 건설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S사가 세계에 남긴 유산이 얼마나 큰지 말해주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들으며 저는 한 가지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이 건물은 단지 기록을 세운 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막의 폭염 속에서 흘린 한국 기술자들의 땀, 극한의 바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의지, 그리고 서로를 믿고 끝까지 버틴 팀워크가 녹아 있습니다.
세계 최고 높이의 빌딩은 기술의 산물이기 이전에 사람의 정신으로 완성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두바이의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이 건물이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가 완전히 세워진 뒤 두바이의 하늘은 전보다 더 특별해졌습니다. 낮에는 태양빛을 반사하며 황금빛으로 빛나는 건물이 도시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고, 밤이 되면 두바이 전체가 이 건물을 중심으로 숨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의 존재는 단순히 도시의 풍경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건설 전문가들은 부르즈 할리파를 직접 마주한 뒤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든 건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한국의 S사가 만들었다. 이 말은 세계 건설 시장의 판도를 바꾼 선언과도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일본이 주도해왔던 초고층 기술 시장은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 완공 직후 열린 국제 건설 기술 세미나에서는 S사의 엔지니어들이 발표 좌석에 앉아 있었고, 세계 신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그들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기초를 유지했냐? 콘크리트를 어떻게 저 높이까지 끌어올렸냐? 3일에 1층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S사의 기술자들은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자랑하기보다 이 프로젝트에서 배운 교훈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힌 문제들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러자 한 유럽 엔지니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단순히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진짜 배우고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세미나 전체를 울린 말이었고, S사의 기술자들은 다시 한번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했을 뿐이지만, 세계는 그 과정을 통해 한국 기술의 깊이를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이후 S사가 세계 곳곳에서 초고층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중동 국가는 S사에게 자국의 국가 상징을 세워달라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역시 고난도 인프라 프로젝트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한 국가는 오랜 기간 자국 기업들이 독점하던 시장에 S사를 처음으로 초청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업은 한국의 S사뿐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사막 위에서 무너질 것 같던 불가능이 한국 기술로 완성되는 장면을 직접 봤고, 이제는 그 기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변화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S사 기술진들은 부르즈 할리파가 완공된 후에도 자신들을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졌고 더 열심히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술자는 완공 1년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기적은 기술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이 프로젝트를 버텨낸 모든 기술자, 근로자, 엔지니어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 위에서 시작된 도전은 결국 세계의 기준이 되었고, 이 건물은 한 나라의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세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선명하게 보여준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건물을 자본의 상징이라고 말했지만, S사 기술자들에게 부르즈 할리파는 명확하게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팀워크의 상징이었고 기술의 정수였으며, 무엇보다 한국인의 근성과 책임감이 세계를 향해 보여준 가장 강력한 답변이었습니다. 모래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만들고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세웠으며, 세계의 의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이 건물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바이의 한복판에서 부르즈 할리파는 하루도 빠짐없이
세계를 향해 조용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 건물은 기록을 세운 구조물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남긴 하나의 이야기이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어떤 것인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른 이 거대한 탑은 단지 두바이의 상징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남긴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에스사라는 이름과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사막의 바람 속에서 묵묵히 버텼던 한국인들이 서 있습니다.